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실기 챕터 3 시퀀스 실전 과제입니다. 챕터 1에서는 시퀀스 기본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챕터 2에서는 시퀀스 실습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챕터 3는 실전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까지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도록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학습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영습 시에 고려해야 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점 대상 항목과 채점 제외 대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모두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안내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이해한다.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자 유의사항 2. 채점 제외 대상 항목 수험자 유의사항은 12개이며 유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전기설비 규정에 의거하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채점 제외 대상은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숙지하고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을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시작 후 파손된 재료는 시험자 부주의로 파손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첫째, 시험지를 확인하고 지급되는 재료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 목록은 시험지에 있으며 화면의 표와 같이 재료명, 규격, 수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료들은 전부 다 잠겨 있는 상태로 지급이 됩니다. 즉, 모든 재료들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로 컨트롤 박스의 경우에는 나사못이 잠겨진 상태로 지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열린 상태의 재료들이 있다면 교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파손이 가능한 물품들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퓨즈의 정상 여부, 새들의 경우에는 심하게 구부러진 경우는 교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넷째, 주어진 전선의 굵기와 색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주어진 전선의 색상과 굵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 재료 확인 시 감독관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둘째, 제어함을 포함한 작업대에서의 제반 치수는 밀리미터이고 치수 허용 오차는 외관은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제어판 내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입니다. 시험지에 있는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정확한 치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치도의 치수가 누락되어 있다면 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구 및 배관 배치를 위한 제도 후 체결 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선관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작업하고 전선관의 곡률 반경은 전선관 안찌름의 6배 이상에서 8배 이하로 한다. 정확한 수치 계산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새들을 고정하는 곳을 기점으로 생각할 때 기점보다 좁은 영역에서 배관의 곡률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전선관이 작업판에서 뜨지 않도록 새들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고정합니다. 새들은 일반적으로 10cm에서 15c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PE관의 경우 약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새들을 튼튼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에서 규정한 곡률 반경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작업 종료 후 시험장 퇴실 시의 상태와 감독관이 채점 시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튼튼하게 고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어함 내의 기구 배치는 도면에 따르되 소켓에 채점용 기기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의 소켓처럼 홈이 있는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소켓을 고정하여야 기기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채점용 기기, 즉 EOCR, 계전기,
타이머들이 소켓보다 크기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켓과 소켓 사이에는 여유의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기구 배치도를 꼭 확인하고 배치하여야 합니다. 기구 배치도에는 일반적으로 기구와 기구 사이에 세로 간격만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기구와 기구 사이의 가로 간격은 수험자 여러분께서 배치도를 확인하고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 고정하도록 합니다. 8핀 소켓의 경우 릴레이용과 타이머용의 크기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퇴실 시에는 배선의 편의를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6번째, 제어함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선하고 전선의 흐트러짐 등이 없도록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균형 있게 배선합니다. 사진처럼 기구의 외부에서 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배선이 되어야 합니다. 즉, 소켓을 설치한 이후에 소켓과 소켓 사이에 세로 방향의 배선을 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7번째, 주회로, 보조회로, 접지회로 전선의 색상과 굵기는 지시된 것을 사용합니다. 지급 품목 목록 및 시험지의 회로를 보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R상, S상, T상, E는 색을 지정해 줍니다. 시험지에서 정해진 색상으로 배선을 하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기억하고 연습하던 색상과 다른 경우도 있으니 시험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R상은 흑색, S상은 적색, T상은 청색, E는 녹색을 사용하며 전선의 굵기는 2.5 스퀘어를 사용합니다. 보조회로는 황색을 사용하며 전선의 굵기는 1.5 스퀘어를 사용합니다. 8번째, 제어함과 전선관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전선관용 커넥터를 사용하고 제어함에 5mm 정도 올리고 새들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PE관, CD관에서 커넥터가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작업 시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며 컨트롤 박스와 연결 시에는 박스에 고정시키는 너트를 돌려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에서는 제어함이 합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의 제어함으로 생각한다면 커넥터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어함 내부에서 커넥터로 전선이 인입이 되고 제어함 외부에서 커넥터를 통해 제관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커넥터가 제어함 내부에도 존재하므로 5mm 정도가 제어함과 겹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환경에서는 겹치는 부분, 즉 내부 부분을 고려하여 제어함에서 5mm 정도 올려서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 단자대의 단자는 가로인 경우에는 왼쪽부터, 세로인 경우에는 위쪽부터 RSTE 또는 UVWE 순으로 결선한다. 그림과 같이 항상 왼쪽부터 RSTE, 위쪽부터 RSTE 순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10번째, 한 단자에 3가닥 이상 접속을 금지한다. 한 단자에 2개 전선이 연결되는 형태로 배선 작업을 하면 됩니다. 3가닥의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번째, 퓨즈 홀더에는 퓨즈와 퓨즈 홀더 덮개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퓨즈를 끼워두어야 시험 감독관은 작업이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수험자 여러분들은 배선, 배관, 작업 종료 후 퓨즈와 퓨즈 홀더의 덮개까지 체결하여야 합니다. 12번째, 접지는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접지선은 입력 단자대에서 제어함 내의 단자대를 거쳐 출력 단자대까지 결선하여 모든 입력 단자대의 접지측과 연결하여야 한다. 도면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접지선의 경우에는 입력 단자대에서 출력 단자대까지 결선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조금 더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유의사항과 일부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에서 금지된 항목들은 채점 제외 대상들입니다.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이 채점 제외 대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곧 불합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 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간은 4시간 30분이며 일반적으로 쉬는 시간 없이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꼭 작업 시간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험자 자신의 작업 속도를 파악하여야 하고 시험 당일 제어함 배선 및 배관 작업의 시간 분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부터는 완성을 하였으나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째, 완성된 과제가 도면 및 배치도와 상이한 경우. 예로 소켓의 배치가 틀린 경우, 램프의 색상이 틀린 경우, 스위치가 바뀐 경우 등 시험지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작업을 하기 전 제도를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케이블 커넥터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입선을 연결하지 않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시험 종료 전까지 확인 가능하니 퇴실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회로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 등이 유의사항과 다른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회로와 보조회로 전선의 굵기 및 색상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넷째, 제어함 밖으로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함 내의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된 경우.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간혹 단자대에 번호를 부과하면서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전선은 단자대를 거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어함 내의 배선 상태나 기구 간격 불량으로 동작 상태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유의사항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소켓 간의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 혹은 소켓이 홈이 아래쪽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전선의 피복이 과도하게, 즉 20mm 정도 벗겨진 경우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소켓에 물려있는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복이 소켓에 물린 경우에는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여섯 번째, 접지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접지선 색상이 틀린 경우. 접지 공사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입력 단자에서부터 출력 단자까지입니다. 또한 지정된 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작품의 외형상 안전성이 결여되거나 조잡한 작품. 연습을 할 때 깔끔한 모습으로 작업을 하며 각종 기구, 배관들은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동작 검사를 위해 기구를 부착 및 탈착하는 과정에 소켓이 제어함에서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모든 작업의 마무리는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즉, 컨트롤 박스의 커버가 완벽하게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박스에 체결된 스위치, 램프 또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0mm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100mm 이상일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기본으로 하여 제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제도 시 기준점이 기구의 중앙 부분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확인을 하면서 제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중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작업 시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기구 배치는 실수하면 실격이니 2번, 3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모든 기구와 배관은 튼튼하게 설치하며 제어함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릴레이 소켓과 타이머 소켓은 모양이 다르다. 따라서 꼭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켓의 홈은 반드시 아래쪽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커넥터는 제어함 위로 5mm 올려서 마무리하여 실격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기구와 배관 제도는 꼼꼼하게. 기준점의 위치가 상단, 중단, 하단인지 확인은 당연한 것이죠. 여덟 번째, 피복은 필요한 만큼만 제거하여 안전사고와 오픈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 배선의 굵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면 실격.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꼭 문의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10번째, 램프 색상과 스위치 위치는 자주 틀리는 부분이므로 2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이상으로 시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항목보다 채점 제외 대상 항목은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응시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과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기 정역 운전 제어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